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지?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병목을 놓치고 있어. 오늘은 최근 젠슨 황의 발표를 토대로 기회를 찾아볼 거야. 이 판이 계속 커지려면 결국 열이라는 물리 문제를 넘어야 해. 칩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 칩이 내뿜는 열도 같이 커져.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먼저 묻는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냉각이야. 이걸 어떻게 시킬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밀도를 못 올려. 공냉으로 버티던 시대는 끝쪽으로 가고 있어. 바람을 더 세게 불면 해결될 것 같지만 비용과 전력 소모가 먼저 한계에 닿겠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냉이 아니라 액체 기반 냉각으로 방향을 잡는 중이야. 오늘은 그 흐름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볼게. 이름은 인벤처, 티커는 INV야.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냉각 쪽으로 주목받는 자회사가 엑셀시어스야. 먼저 엔비디아가 냉각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짚고 가자. 2026년 1월 6일 젠슨 황이 CES에서 워터 칠러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어. 그 발언 하나로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들이 흔들렸고 시장은 냉각 끝났다로 받아들이기도 했지.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냉각이 필요 없다가 아니야. 핵심은 칠러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냉각 설계를 바꾸겠다에 가까워. 시장 입장에서 이건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야. 왜냐면 냉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냉각작 체인의 돈 흐름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일부 보도에선 젠슨 황이 45도 물로 식힌다는 식으로 말한 내용도 같이 전해졌어. 이건 한 문장으로 요약돼. 차가운 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태우지 말고 더 높은 온도의 물로도 돌아가게 설계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말로만 그러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야. 엔비디아 DGX GB200 유저 가이드에는 렉 전력 소모가 대략 120kW라고 적혀 있어. 이 정도면 서버실이 아니라 공장 설계에 가깝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렉의 120kW급 열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돼 있어.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 냉각은 부가 옵션이 아니라 제품이 성립하는 조건이야. 칩이 아무리 좋아도 열을 못 잡으면 고객이 설치를 못 해. 그래서 엔비디아는 냉각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 이제 엑셀시어스 얘기하기 전에 인벤처부터 정리할게. 인벤처는 단일 제품 제조사라기보다 기술 상용화 플랫폼 성격이 강해. 쉽게 말하면 연구소나 대기업에 묻혀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제품과 사업으로 키우는 쪽이야. 그래서 이 회사를 냉각 회사라기보다 냉각 자회사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보는 게 맞아.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AI 인프라 테마에 직접 걸리는 축이 엑셀시어스지. 엑셀시어스는 노키아 벨랩스에서 나온 고성능 냉각 기술을 상용화하는 흐름과 연결돼 있어. 이런 출신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IP 기반으로 장기전을 준비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다만 출신이 좋다고 사업이 자동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야. 투자자는 결국 사업화가 숫자로 찍히는지를 봐야 해. 냉각은 투자 관점에서 세 단계로 보면 이해가 빨라. 첫째는 공맹이고, 이건 고밀도에서 점점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어. 둘째는 단상, 디렉트 칩 액체 냉각이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확산 중이야. 셋째는 상변화 기반의 이상 냉각이고, 엑셀시어스가 강하게 미는 축이 여기야. 상변화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큰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쓰는 거야. 같은 열을 처리할 때 그냥 데워서 흘려보내는 방식보다 변화로 흡수하는 방식이 유리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고밀도 렉으로 갈수록 의미가 커져.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기술이 좋다고 말하는 건 쉬워. 투자자가 납득하려면 왜 이게 고객 돈을 아껴주냐로 번역해야 해. 엑셀시어스는 뉴쿨이라는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워. 그리고 그중 MR250이라는 장비를 밀고 있어. 엑셀시어스 발표 자료에는 MR250이 250kW급 용량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시설수 온도 최대 45도까지 지원한다고도 밝혔어.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젠슨 황이 말한 칠러 없이 간다는 방향과 딱 맞물리기 때문이야.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건 더 뜨거운 칩을 더 싸게, 더 오래 돌리는 거야.
그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칠러 전기, 물 관리, 유지 보수야. 엑셀시어스는 MR250이 단상 시스템 대비 물 처리와 모니터링 부담을 줄이고 누수 리스크를 완화한다고 설명해. 그리고 생산도 중요해. 엑셀시어스는 오스틴 신규 시설을 기반으로 생산 능력을 500% 확장했다고 발표했어. 좋은 기술이 있어도 못 찍어내면 끝이거든. 그럼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중요하게 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엔비디아가 엑셀시어스를 공식 채택했다고 확인된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봐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구 조건을 살펴보는 거야. 엔비디아는 이미 120kW급 렉을 전제로 제품과 레퍼런스 설계를 내고 있어. 그리고 칠러 의존도를 줄이고 더 높은 온도의 물로도 냉각이 성립하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어떤 회사가 유리해지냐면 더 높은 시설수 온도에서도 고밀도 렉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유리해져. 엑셀시어스가 내세우는 MR250의 45도 시설수 지원 메시지는 최소한 이 방향성과 정렬돼 있다는 점이지. 하지만 이 기업과 기술이 아직 증명받지 못한 시점이기에 우리는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긴 해야 해.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기술만으로 뚫기 어려워. 고객은 성능만큼 설치, 유지 보수, 글로벌 대응 능력을 봐.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해. 전선 컨트롤스는 2025년 10월 6일 엑셀시어스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했어. 전선 컨트롤스는 상변화 기반의 이상 냉각이 더 효율적인 열 제거와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냉각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어. 이 말은 투자자한테 되게 직관적이야. 고객이 아파하는 비용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엔비디아 생태계 근처에서의 노출이야. 인벤처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엑셀시어스가 엔비디아 GTC에서 뉴쿨을 선보였다고 언급했어. 그리고 GPU 소켓당 최대 4,500와트 수준의 열 성능을 시연했다고도 말했어. 이건 공식 파트너 인증이랑은 다른 얘기야. 하지만 적어도 AI 데이터 센터 냉각 플레이어로서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행동 증거는 돼. 그리고 인벤처는 엑셀시어스의 기회 파이프라인이 10억 달러를 넘었다고도 밝혔어. 투자자는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파이프라인은 가능성이지 확정 매출은 아니야. 대신 방향성은 읽을 수 있어. 고객들이 지금 이 문제에 돈을 쓰려고 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리스크도 보고 가야겠지. 첫 번째 리스크는 냉각 체인의 재편이야. 칠러 비중이 줄어들면 전통 HVAC 쪽은 흔들릴 수 있고 시장이 그 공포로 과매도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곧 냉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야. 냉각이 끝난 게 아니라 돈이 쓰이는 위치가 바뀌는 거야. 두 번째 리스크는 채택 속도야. 데이터 센터는 보수적이라 검증과 표준화에 시간이 걸려. 세 번째 리스크는 플랫폼 변동성이야. INV는 단일 사업만 보는 종목이 아니어서 뉴스 흐름이 더 복잡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AI는 뇌야. 그리고 냉각은 체온이지. 체온 관리가 무너지면 뇌 성능은 의미가 없어져. 엔비디아가 겉으로 크게 떠들진 않아도 냉각은 이미 설계 조건으로 들어와 있어. 칩이 좋아지는 속도만큼 그 칩을 안정적으로 오래 돌리는 조건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조건을 일부 만족할 수 있는 후보로 INV를 소개한 거고,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는 더 깊게 들어갈 거야. CEO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지, 그리고 차트는 어떤 흐름인지까지. 내가 전부터 전력을 중요하게 봤던 것처럼 이제는 냉각도 AI 인프라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걸 같이 봐줬으면 해. 오늘은 반말로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상 끝.